안녕하십니까. 지방이튜브 정의섭입니다. 이번에는 이 민간비영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리는 다들 아시죠? 예, 이익을 추구하는 거,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영리라고 하고, 그건 모든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,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리지 않고, 뭐로 시작을 하나요? 이 영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죠. 요이 땅 하는 건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개념이 비영리죠.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. 대표적인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, 노인복지관, 동창회 이런 것들은 얼마 벌었네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. 즉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세청에서도 관심이 없어요. 즉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거죠. 비과세 사업장 이러잖아요. 이거는 고유번호증으로 대변되죠. 그러면 장기환 기간은 여기에요. 이게 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. 회계 처리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나름 하려다 보면 이 중간에 있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중간 비영리라고 해볼까 했는데 좀 그것도 말이 이상하고 민간 사업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민간을 따와서 민간 비영리 이렇게 한 거죠. 이건 그냥 제가 붙인 거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으십니다. 자, 고유번호증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어떨까요? 라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. 예, 요양원에서 식당 할 수 있고 또 재가센터에서 간병 사업할 수 이런가요? 아니죠. 둘 다 절대 안 됩니다. 근데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. 고유번호증 밑에도 나와요. 이 증으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.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요라고 나옵니다. 이 고유번호증도 형태가 많다 보니까 안 나오는 데도 있긴 있어요. 어쨌든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만 합니다. 수익 사업을 하시려면. 이 장기환 기간은 고유번호증을 받았잖아요.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비영리가 분명하니까 수익 사업과 무관한데 왜 자꾸 저는 이 수익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익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비영리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이 나는 거죠.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.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해. 근데 수익은 나죠 또. 이게 돈은 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어때요? 이게 애매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으로는 사업을 못 하는데 수익은 발생을 할 때, 일대 제가 일컬어서 민간비영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이 장기환 기간을 민간비영리라고 칭한 건 저 혼자예요, 그냥. 예. 이 민간비영리 형태를 띠는 게 어린이집도 그래요. 어린이집도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비영리로 운영을 하는데 이익은 발생을 하죠. 이런 식으로 장애인단체가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도우시는 그 선생님들 파견센터 같은 데는 이익이 납니다. 여기도 수익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, 실제로. 근데 고유번호증이고 비과세 사업장이고 이런 식인 거죠. 또 교회나 사찰도 보면요, 이거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도 나중에 이제 이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해요. 이 비영리 계통으로. 근데 이 근로소득은 납부를 하고 계시죠, 일부는. 그리고 이 회계는 또 별도로 하고 계시고. 그러니까 이런 쪽이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.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면 사과를 까봤더니 속에 배야 이럴 때 겉과 속이 다르다. 나쁜 뜻의 이 겉과 속이 다르다. 표리부동하다는 뜻은 아닙니다. 어쨌든 겉으로는 비영리인데 속으로는 좀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가 됐을 때, 수익이 날 때, 이때를 좀 이제 민간 비영리라고 저는 칭하고 이 전체를 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업체들도 있구나라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거예요. 자, 이 민간 비영리를 하게 되면 민간 비영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거, 또는 이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에 관련되는 거, 이런 식으로 어때요? 각각의 법령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아야 돼요. 왜? 비영리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터치하는 말들이 나와요. 장기환 기간은 어떨까요? 이 장기환 기간은 노인장기환보험법이 근간이 되고 노인복지법, 사회복지법에 다 걸쳐서 두루두루 나와요. 여기도 시행령, 시행규칙 다 이런 게 있긴데 굉장히 넓죠, 범위가. 사회복지사업법만 해도 굉장히 넓어요. 노인장기환보험법보다 몇 배나 넓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때요? 그럼 어떻게 알아? 공부에? 그게 아니라 조금씩 터치를 하고 있어요. 재무회계에서도 여기를 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요게 걸쳐져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. 그 외에도 이제 고시, 장교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이런 고시 있잖아요. 이런 고시들도 그때그때 많이 나오죠.
이것도 재무회계에 연관돼서 계속 어때요? 고시가 좀 조금씩 터치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적 재무회계 규칙은 다 잘 아시는 거고, 장기환기간 재무회계 규칙, 이게 이제 회계하는 기본이 되죠. 두 개가. 회계를 좀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알아야 돼. 왜? 요거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.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면 이걸 또 좀 봐야 되고, 또 그 외에는 이제 요양보수 선생님들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좀 봐야 되고,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조금 알아야 되고. 저도 이거 상관을 안 했거든요. 인건비 지출 비율 있잖아. 그래서 회계를 하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 필수고, 인건비 지출 비율을 하려면 어때요? 인건비가 필수고. 그러니까 근로자니까 근로자에 맞는 인건비를 또 계산해야 되고. 그러니까 전체가 막 연결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. 예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공공기관 그 성격을 띈다고 하니까 또 봐야 되고. 그러니까 이 전체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씩은 얽혀 있는 것이 비영리 장기환 기간 만에 어떻게 보면 어때요? 예, 숙명이다. 조금씩 터치를 안 한 그 터치가 돼 있으니 조금씩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나름 정리해서 뭔가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드려본 거예요. 자, 수익 추구를 한다는 것, 즉 돈을 번다는 거는 이게 이제 회계가 돈의 흐름이에요. 돈의 흐름을 보이게 한 게 회계라서 다른 게 아니라 당연하게 어때요? 이 돈 그러면 회계가 되는 거죠. 장기환 기간도 마찬가지로 어때요? 회계를 돈에 흐르니까 수익 추구를 위한 돈을 하니까 회계도 해야 되고. 그럼 어떻게 회계를 하지? 이게 이제 예산회계와 대별되는 게 단식부기.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비영리 회계인 거예요. 국가기관도 예산회계 단식부기,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회계 단식부기. 이러다가 이제 이 단식부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정리는 또 복식부기로 하죠. 여기 뛰어난 인재들이 많으니까.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죠. 일단은 단식부기를 끝내는 거예요. 대부분의 비영리 기관들이 전부 단식부기를 끝냅니다. 근데 이걸 지금 안 쓰는 거예요. 복식부기보다 단식부기가 쉽고,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예산회계보다 좀 어려워요. 네. 그러니까 좀 쉬운 회계들이에요, 이게. 일반회계 복식부기에 비해서 예산회계 단식부기가 훨씬 쉬운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. 국가나 뭐 이런 데만, 비영리에서만 이걸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굉장히 쉬워요.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뭐. 근데 굉장히 어때요? 이게 쉬운 거라고 좀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, 강력하게. 왜? 저도 이제 회계를 조금 배우긴 했는데 일반회계는 머리 아파요. 또 이제 복식부기도 배웠는데 이것도 너무 어때요? 머리 아파요. 아주 옛날에 한 30년 전, 40년 전에 배웠구나. 40년쯤 전에 배워가지고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. 복식부기 이제 그 일반회계는. 근데 이거는 어때요? 굉장히 쉬워요. 가계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어렵냐? 지금 어렵다고들 하느냐? 전문가가 없어요.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예. 회계사 선생님들이나 이 세무사 선생님들도 어때요? 관심이 없어요, 이거. 왜? 돈이 안 되니까, 이게. 그러니까 전문가가 거의 없는 거예요. 국가에서 이거 하라고 돈 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자기들 자체 고용해서 하는 거지. 지자체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일반 비영리는 또 어때요? 너무 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회계를 하는 전문가들은 당연히 없죠. 또 일반 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는 어때요? 또 이거는 어때? 돈이 안 되니까 이쪽에 안 하죠. 많은 또 비영리 기관에서 무슨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시켜요.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.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.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. 전문가가 없어서 어려운 거지 실제 어려운 게 아니다. 이 얘기를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, 왜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말을 하느냐? 전문가가 좀 생겼으면 좋은 거예요. 같이 의논도, 저랑 같이 의논도 좀 하고, 좀 모여서 토론도 하고, 좀 건의도 좀 하고, 또 이 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좀 쉽게 현실을 또 좀 반영해서 좀 더 어때요? 편리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모든 비영리의 그 회계의 원칙인데 이거는 사실은 운영의 원칙이기도 해요. 비영리라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으면 꼭 해야 되는 거. 공정성, 투명성, 명확성은 기본 원칙입니다. 이거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. 근데 이건 이제 추후에 계속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거에 앞서가지고 한 원칙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이 원칙이 이것과 앞선다고 생각해요. 이것들보다. 뭐가? 이 선의의 원칙이에요. 난 착한 행동을 한 거야.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한 거야. 이게 제일 장땡이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이 선의가 착하다,
올바르다 이 개념이 일반의 선량의 개념과는 틀립니다. 법을 준수를 잘했다가 이 선의예요. 그리고 선의의 원칙에 대한 법 준수 잘했잖아 이게 아니라 법 준수를 잘했다는 걸 어떻게 증빙을 해내는 거예요. 증빙을. 거의 모든 운영이나 그 다음에 이 그 회계의 대원칙이 이거 아닌가. 즉 무슨 얘기냐. 쉽게 얘기해서 커피 한 잔을 먹었어요. 이 커피 먹은 거를 기관 돈으로 이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. 근데 이걸 내가 친구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걸 어때요? 선생님하고 또는 기관 운영을 위해서 먹었다고 증빙하는 게 핵심이다. 이게 선의의 원칙인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. 그래서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 선의의 원칙을 설명하고 어떻게 어때요? 서류를 꾸미는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즉 기관 운영비가 뭐 어때? 커피 먹으면 기관 운영비니까. 또 이제 뭐 수영비 수수료가 어때?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영비 수수료나 기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의로 지출했는가를 증빙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. 여기 회계하고 이 장기간 기간의 운영은요. 앞으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민간 비영리, 제가 생각하는 민간 비영리에 대한 개념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감사합니다.